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구암 허준. 우리는 그를 위대한 의학자, 한의학의 아버지, 박애를 실천한 의성, 신분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의학자로서 허준, 또 인간으로서 허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선생님에 대한 호칭은 정식 명칭인 구암허준 혹은 허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구암허준은 경기도 양천현 파릉리,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 2동 능암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청원, 호는 구암, 본관은 양천이며 1537년에 태어나 78세를 일기로 16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벼슬은 살아서는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자리에 오르셨고 사후에 정일품 보국숭록대부에 명해졌습니다. 30여 년간 왕실병원인 내연에서 활약하셨고 선조 임금과 광해군 두 임금의 어의를 지내셨죠.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을 비롯해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지벼, 언해태산요집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종에 이릅니다. 허준은 무관 출신으로 용천 부사를 지낸 아버지 허론과 양반 가문 출신의 어머니 영광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준의 신분은 서자로서 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분 때문에 문무관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의관의 길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허준은 비록 서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매우 영민하여 경전, 역사,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경남 산청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의사 수업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의 의술은 이미 20대에 신통하기로 전국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의사, 의학자로서 허준의 활동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단계가 1569년 선조 7년 내연에 들어가서 1591년까지죠. 1575년에 어의 앙흥이과 함께 선조를 치료해서 임금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1590년에는 왕자 광해군의 처년들을 치료한 것, 유명한 일화죠. 이 공으로 드디어 정삼품 당상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간들은 중인 신분인 허준에게 과도한 벼슬을 내렸다는 이유로 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592년 임진왜란에서 선조가 승하하던 1608년까지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되죠. 이때 어인 허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피난의 고통 속에서도 허준의 인간됨과 또 임금에 대한 충정과 이런 것들이 선조로 하여금 허준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됩니다. 피란에서 돌아와 1596년엔 동궁인 광해군의 병을 고친 공로로 드디어 중인 신분을 벗고 양반의 반열인 동반에 오르게 됩니다. 1604년 선조는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공신책봉을 하게 되죠. 이때 허준은 양평군호와 종일품 승록대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1606년에 선조의 위중한 병을 치료한 공으로 선조는 그에게 조선 최고의 품계인 정일품 보국숭록대부를 줍니다. 그러나 대간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자기가 취소되고 맙니다. 허준이 위대한 것은 그가 어이가 됐고 엄청난 출세를 했고 의학 실력이 대단했고 이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민중을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박애를 몸소 실천한 겁니다. 그 단천진 예가 언해두창지벼, 언해태산지벼, 언해
구구빵 등 우리나라 말로 된 의서를 간행해서 일반 백성들이 병고에서 벗어나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신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도 반드시 향약명을 표기해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를 우리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간행하신 것. 그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셋째 단계는 1608년부터 허준 선생께서 돌아가신 1615년까지입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면서 승하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정 대신들은 허준에게 갖가지 책임을 물어서 그를 삭탈관직시켜 의주로 유배형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준은 이런 와중에서도 동의보감 집필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5년여의 연구 끝에 1610년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 편술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광해에게 동의보감을 바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허준은 내의원에서 의서를 편찬하는 데 주력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다 1615년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 광해군과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하여 정일품 보국숙록대부 자기를 줍니다. 의관 허준의 추세는 조선 약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이고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훌륭한 의술과 우직한 충정과 애민하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빚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이 탄생하게 된 동기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좀 더 알고 싶으시죠? 1592년 임진왜란의 참화로 대다수의 의학서적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화재로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선조는 1596년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허준에게 새 의학서적을 편찬하도록 명합니다. 처음엔 허준을 책임자로 해서 양혜수 및 오인이 편찬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나 1597년에 정유재란이 다시 터집니다. 이러면서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608년 허준이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동의보감을 단독으로 집필하게 됩니다. 드디어 1610년 광해군 2년에 당시 모든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임상의학 백과사전인 동의보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전란 직후라서 출판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613년에 내의원의 개주갑인자 목할자로 드디어 출판을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은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경, 외형, 잡병, 탕해, 침구 5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예방과 양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고요. 둘째, 다양한 학설과 처방, 이를 바탕으로 병의 증상, 진단, 예후, 예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셋째, 뛰어난 편집 방법입니다. 그 목차가 오늘날 백과사전에 새긴 정도로 아주 잘 편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보감은 출간되자마자 조선은 물론 국제적인 한의학서가 됩니다. 출간 이후 현재까지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수십 차례 출간되었고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빛나는 의학서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동의보감은 역사적 진정성, 세계사적 중요성, 독창성, 관련 인물의 업적, 문화적 영향력, 기록 정보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승인받게 되죠. 뒤이어 국보 제319호로 지정됩니다. 여러분, 서울 강서구 가양동 26-5번지에 허준 박물관 가보신 분이 있으시죠? 허준 선생의 학문,
업적 생애를 널리 기르고자 그의 각종 저서와 한의서를 비치해 놓았고요. 또 그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 내원을 재현하였고요. 다양한 약초와 약재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전망 좋은 명소로 선정된 약초원이 있습니다. 도구이보감에 나오는 약초 약 120여 종을 이 약초원에 심어서 아주 참 보기 좋은 장관이더라고요. 또 해마다 강서구에서는 건강을 테마로 한 허준 축제를 엽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여는데요. 작년 축제에는 약 35만 명 이상 되는 시민이 참가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매년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에서는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열리죠. 여러분, 허준박물관 허준축제 또 산청 한방 약초 축제 한 번씩 다녀오시면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